새로운 보급형 갤럭시 A36 그리고 A56이 정식으로 공개됐습니다. 이제 곧 구매까지 가능한 시기가 됐죠. 새로운 끝자리 6번대 갤럭시 A. 그런데 이 신형 갤럭시 그룹에 속할 제품 중 하나가 작년에 이미 출시됐다는 점, 아실만한 분들은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바로 갤럭시 A16을 말해보고 싶은 건데요. 아마 정식으로 라인업이 구축됐을 때 더 확실하게 구분할 수 있겠지만, 그게 아니더라도 일단 이 제품 신형 갤럭시 A 시리즈에서 가장 저렴한 모델이 될 겁니다. 그리고 이번 영상은 이 갤럭시 A16을 한동안 사용하면서 느껴볼 수 있었던 것들을 다룬 또 다른 후기입니다. 처음에 느꼈던 장단점들이 시간이 지난 지금에는 어떻게 와닿는지를 담아봤으니 관심 있다면 참고해보시기 바래요. 그럼 시작해보겠습니다. 일단 이 제품의 디자인, 다른 분들은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하지만 나름 객관적인 입장에서 말해본다면 이전에 나왔던 A15와 사실 차이는 없는 디자인이라 생각합니다. 약간의 차이, 그러니까 화면 크기가 살짝 더 커지고 A15의 후면이 빛 반사가 있는 소재였던 거에 비해 A16은 매트한 표면 디자인을 갖는다는 것. 이걸 제외했을 때는 글쎄요. 게다가 처음 후기 영상을 남겼을 때에는 크게 와닿지 않았지만 이제 곧 등장할 A36, A56의 디자인이 이전과는 확실히 다른 후면 카메라 디자인을 갖는 게 확실해졌기 때문에 지금 왠지 이 A16이 같은 갤럭시 A 신작으로 엮기에 뭔가 어색한 감을 주는 것도 있더라고요. 이게 뭐 폰을 사용하는데 기능적으로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지만 디자인만으로 만족을 따져야 했을 때에는 이미 손에 있는 A16보다는 새로 나올 A36, A56 쪽이 더 흥미롭게 와닿는 건 어쩔 수 없는 듯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화면 경험. 다른 분들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저에게 이 갤럭시 A16의 화면 경험은 처음이나 지금 모두 생각보다 만족스러운 편입니다. 전작과 비교해서 화면 크기는 0.2인치 정도가 커진 것 뿐이지만 이게 체감면에서는 꽤나 크게 와닿고 그래서 굉장히 널찍한 화면을 가진 스마트폰이다 라는 느낌을 준다는 점에서 말이죠. 뭐 다른 성능에서 오는 쾌적함이나 아니면 뭐 부가 기능에서의 다양함 이런 것들을 떠나서 널찍한 화면이 주는 몰입감으로 동영상 시청이 가능하고 SNS나 웹서핑, 다른 앱 사용에서도 대부분 큰 화면 특유의 만족감을 주는 게 분명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로 하는 간단한 게임이나 아니면 유튜브 시청을 하는 정도에서는 특별히 더 바랄 거 없이 크고 여러모로 요긴한 화면이었다 말을 해보고 싶습니다. 대신 이제 옵션 면에서는 아쉬운 것들도 존재하기 마련이었는데요. 6.7인치 화면을 갖춘 데다가 후면 카메라 디자인까지 마치 S24, 25 플러스를 떠올리게 만드는 구색이지만 이 갤럭시 A16의 주사율은 90Hz가 최대이고 해상도도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주사율은 60Hz가 최대인 저가형 스마트폰의 화면보다는 당연히 좋고 조금 더 매끄러운 느낌을 주는 게 사실이지만 분명 S24, S25 시리즈의 120Hz 화면으로 넘어갔을 때 느껴지는 임팩트까지는 아니라 하는 거죠. 여담으로 120Hz의 화면도 적응하면 어느 정도 무뎌지기 마련인데 이 90Hz의 화면은 정말이지 빠르게 눈이 적응해버리는 것 같습니다. 매번 근처에 60Hz 주사율을 가진 스마트폰을 놓고 사용하는 게 아니라면 말이죠. 뭐 그렇다고 90Hz 주사율 지원이 장점이 아니라는 말을 하려는 건 아닙니다. 지원하지 않는 것보다는 분명 장점이 되죠. 자, 그리고 다른 면에서 말해볼 건 화면 경험이 처음과 지금 변화없는 장점으로 와닿았다면 성능은 반대였습니다. 이 널찍한 화면을 가진 스마트폰을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더 요긴하게 쓸 수 있을까를 고민해 보기도 했지만 그게 뭐 제가 고민한다고 해결되는 건 아니라서 여전히 대단한 무언가를 하기에는 조금 벅찬 성능이라는 게 베이스라 생각합니다. 전작의 성능에서 크게 달라지지 않았고 다른 플래그십 갤럭시 아니면 보급형 갤럭시라도 조금 더 좋은 칩을 탑재한 모델들에 비해서 활용폭이 낮은 편이긴 하죠. 아마 저보다 더 고사양 게임을 많이 즐기거나 아니면 스마트폰을 굉장히 업무적으로 또는 개인적이지만 생산적인 일에 많이 활용하는 경우에는 이 제품을 메인으로 대단한 걸 서포트할 수는 없다 생각합니다. 다만 이제 굳이 수준을 말해보자니 그러한 것이지 아마 그러한 고사양이 필요한 용도였다면 애초 이 제품은 고려 대상이 아니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결과적으로 A16은 변함없이 간단한 인터넷, SNS, 영상 시청 정도면 무난할 보급형 스마트폰이라 말해보고 싶네요. 다른 갤럭시보다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제품인가 동시에 말이죠. 자, 그리고 이 제품에서 또 나름 쓸만했다 생각되는 부분은 바로 카메라입니다. 여러 조건이 붙기는 하지만 아무튼 이 갤럭시 A16은 최대 50메가픽셀 촬영이 가능한 광각 카메라를 메인으로 갖추었고 그래서 이 고화소 모드로 조명이 충분한 야외 또는 실내 공간에서 촬영을 했을 때 이 정도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는 스마트폰으로
이 정도의 퀄리티를 낼 수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저에게는 꽤나 만족스러운 결과를 돌려주었습니다. 혹시 오해는 하지 않으셔야 될 게 광각 카메라를 제외한 초광각이나 접사 카메라는 예외입니다. 화소 차이도 워낙에 큰 데다가 저에게 그렇게 유용한 편도 아니라서요. 이 다른 카메라들의 상대적인 차이는 야간 촬영까지 더해졌을 때 그 정도가 매우 크게 와닿았기 때문에 제 경우에는 사실 광각 카메라를 제외한 나머지는 없다고 봐도 무방한 수준이기는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를 더 하자면 고화소 모드로 촬영을 할 때에는 촬영 시 딜레이가 꽤 있었습니다. 이거 예전 갤럭시 A25 때 꽤나 두드러졌던 아쉬움 중 하나죠. 갤럭시 A16에도 그게 느껴지긴 하더라고요. 물론 이게 고사양 폰이 아닌 제품으로 높은 화소에서 사진을 담으려다 보니 어쩔 수 없이 생기는 딜레이라 생각은 하지만 확실한 건 빠르게 연속적으로 촬영을 하기는 어렵다는 겁니다. 대신 정적인 이미지를 촬영하는 용도에서는 나름 괜찮았습니다. 아무튼 제가 촬영하는 조건이 주로 밝은 야외, 조명이 가득한 식당가 이게 대부분이라 그럴지는 모르겠지만 제 일상을 담아가는 용도에서는 굉장히 저렴하게 구매 가능한 보급형 스마트폰으로 이 정도의 화소, 이 정도의 사진 촬영이 가능하다는 것이 충분히 매력적이게 와닿기는 했습니다. 동영상의 경우 애초 사용 빈도가 낮기도 하고 제원상으로도 그리 쓸만한 구색이라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딱 광각 카메라의 고화소 모드로 여유로운 사진 촬영 정도가 저에게는 맞는 듯해요. 그리고 말해볼 배터리. 배터리는 사실 처음이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이 제품에서 가장 내세울 수 있는 장점 중 하나라 생각합니다. 5000mAh 용량의 배터리. 여기에서 포인트는 이러한 고용량 배터리를 갖춘 제품이 고사양이 필요한 게임이나 스트리밍 아니면 생산적인 것들을 하기에는 제약이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라이트한 사용을 하게 되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상당히 긴 연속 사용이 가능한 스마트폰이 되게 한다는 겁니다. 고성능 스마트폰이 좋은 칩을 기반으로 전력 효율을 좋게 만들어서 오랜 연속 사용을 갖게 하는 거랑은 조금 다른 성격이죠. 그래도 아무튼 장점으로 볼 수 있는 여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아무튼 준비한 건 여기까지입니다. 신형 갤럭시 보급형 A 시리즈가 공식적으로 추가되면서 전체 라인업에도 관심 있는 분들이 분명 있을 거라 생각하는데요. 그중 하나인 제품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만족도가 어떻게 되든지 간에 일단 하나의 선택지는 분명 된다는 것.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다른 후기 영상에서도 뵙기를 희망할게요.